고민형 속 녹음 파일을 재생한 딱 그 순간 차정원은 깨달았어요. 이제 이 싸움은 증거 싸움이 아니라 증인을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요. 차정원은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어릴 적 아버지 차기범이 선물해줬던 고민형,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녹음 파일은 오래된 테이프의 잡음처럼 시작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고르며 말하더라고요. 금은방 그 아저씨만 찾으면 그날 밤, 그리고 뒤이어 들리는 단어들이 더 무서웠어요. 바꿔치기, 기록, 사고가 아니라. 차정원은 단숨에 깨달았죠. 이건 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숨겨온 입이었어요. 누가, 왜, 지금까지. 진세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요. 자기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고민형이 일부러 자기를 불러서 열게 만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세미는 원래 진태석의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있었어요. 모르는 척, 예쁜 척, 믿는 척. 그런데 지금 진세미는 그 방식이 안 먹히더라고요. 녹음 파일 속에는 진태석을 향한 어떤 공포와 동시에 진태석을 향한 어떤 확신이 섞여 있었거든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받고 차정원도 진세미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한혜라라는 같은 엄마를 두고도 너무 다른 인생을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둘 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라는 표정. 주하늘은 차정원 쪽으로 다가가려다가 한 걸음 멈췄습니다. 주하늘은 늘 차정원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마음이 한 번 꺾였어요. 이 파일이 진짜라면 차정원이 추진하는 재심이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파일이 진짜라면 진태석도 진짜로 끝까지 미쳐서 막을 거였거든요. 주하늘은 공난숙 얼굴이 스쳤어요. 공난숙은 주하늘을 진짜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난숙이 지금 한혜라와 손을 잡고 진태석을 무너뜨리려고 재심에서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하늘은 그게 고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 칼을 든 순간은 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차정원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야 해. 지금 당장. 차정원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음 단계를 정해버렸어요. 이 파일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고 진태석이 그 시간을 주지도 않을 테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진세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금은방 아저씨만 찾으면 아버지 차기범 무죄를 밝힐 수 있어.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봤어. 그날부터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는 금은방 아저씨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웃기게도 단서는 많아 보이는데 항상 마지막에서 끊겼습니다. 골목 주민들 기억은 흐릿했고 가게들은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금은방이라는 간판이었던 자리에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고 건물주는 그런 가게 몰라요라고 말해버리죠. 차정원은 그 말이 더 소름 돋았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표정이었거든요. 진세미는 여기서 현실적인 불안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가 찾는 동안 진태석이 먼저 없애면 어떡해? 진세미가 차정원을 언니라고 부르는 순간은 늘 서툴렀는데요. 그 서툰 호칭이 이번엔 오히려 진심으로 들렸어요. 진세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증인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워버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워버리는 방식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진태석은 조미향을 이용해 황 실장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차정원 쪽을 흔들어 재심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조미향은 납치에서 빠져나와 차정원에게 돌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잖아요. 조미향은 차정원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원아, 그 사람들 다시 올 거야. 이번엔 나만이 아니라 너도 하늘도. 조미향의 목소리는 떨렸고 차정원은 그 떨림이 겁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진태석은 겉으로는 너무 차분했는데요. 법, 재심, 증거 그런 단어들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 자리로 협박했어요. 진태석은 한혜라에게는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고 말했고 진세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빛으로만 압박했습니다. 진세미는 그 눈빛을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알았죠. 넌 내 딸이니까 내가 가진 걸 다 뺏어도 된다는 눈빛이라는 걸요. 한혜라는 공난숙과 손을 잡았지만 한혜라의 손이 따뜻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었어요. 차정원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혜라에게는 또 다른 욕망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을 살리면서도 자신은 권력의 중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욕심. 공난숙은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공난숙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뜨겁지만 칼을 쓰는 방식도 뜨겁거든요.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당신 정원 살리려는 마음이 진짜면 끝까지 같이 가. 중간에 흔들리면 그땐 내가 당신도 꺾어. 여기서 주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그 말이 무서웠어요. 공난숙이 주하늘을 아끼는 마음이 진짜인 건 알지만 진짜로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 잔인해질 때가 있잖아요. 주하늘은 차정원 앞에서는 강한 척했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차정원과 공난숙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차정원을 지키려면 공난숙을 이용해야 하나? 그 질문이 주하늘을 계속 찔렀어요. 그리고 재심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가장 큰 판이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공난숙이 한혜라와 함께 증언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건양그룹 내부가 뒤집혔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다들 속으로 계산했죠. 공난숙이 증언하면 진태석이 흔들리고 진태석이 흔들리면 후계 구도가 다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진세훈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이미 자신이 진태석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걸 알면 무너져야 할 것 같은데 진세훈은 무너지는 대신 더 노골적으로 욕망을 꺼냈습니다. 내가 피가 아니면 어때? 내가 여기서 뺏긴 게 얼만데? 진세훈은 서류를 찢듯이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 숨이 막혔어요. 진세훈은 오히려 친자라는 족쇄가 풀렸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진태석을 아버지로 존중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건양그룹 회장 자리를 먹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주영채는 그 진세훈 옆에서 조용히 웃었는데요. 주영채는 진세훈이 미친 걸 알면서도 그 미침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건양그룹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공난숙의 친딸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속삭였죠. 회장 만들겠다고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정 빼. 우리가 가진 패를 정확히 써야 해. 주영채의 말투는 부드러운데 차갑습니다. 사람을 달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람을 도구로 만드는 말이었거든요. 주영채는 진세훈을 도와 DNA 결과를 유리하게 덮으려 들었습니다. 검사기관, 기록, 유출 경로, 소문을 만든 사람들까지 하나씩 막아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주영채가 막으려는 그 움직임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큰 게 있다는 신호를 줘버린 거예요. 공난숙 쪽에도 소문이 들어갔고 공난숙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은 단순합니다. 진세훈이 흔들리면 진태석도 흔들린다. 그래서 공난숙은 더 빨리 움직이려고 했고 한혜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세미가 여기서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진세미는 원래 주영채와도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었고 진세훈에게도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진세미는 엄마 한혜라를 믿고 싶은 마음과 아빠 진태석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늘 갈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형 속 녹음 파일을 발견한 뒤로는 진세미의 갈라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나 엄마 편일까 아빠 편일까?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언니 편이 되고 싶어. 이 말은 진세미에게 거의 고백이었어요. 진세미는 누군가의 편이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는 금은방 아저씨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파고들었는데요. 잡음 사이에서 특정 이름 하나가 반복되는 걸 발견합니다. 파파금파. 사람 이름인지 별명인지 단체인지 불분명했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연결고리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파파금파가 단순한 소문 장사가 아니라 옛날부터 금은방 라인과 연결된 중간 브로커일 가능성을 의심했죠. 진세미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 라고 묻는데 차정원은 단호했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어. 못 찾으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죄인이야.
그 사이 재심은 더 거칠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증언대에 서기 전날 밤 주하늘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아, 넌 내가 지켜. 근데 정원도 지켜야 돼. 둘 다 지키려면 내가 더러운 짓도 해야 해. 주하늘은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웃지도 못했는데요. 공난숙이 자기를 아들로 부르지 않는 밤은 늘 위험한 밤이었어요. 주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더러운 짓이 뭐야? 공난숙은 대답 대신 손바닥으로 주하늘의 뺨을 짧게 만졌습니다. 그게 위로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헷갈릴 만큼이요. 한혜라는 그날 밤 진태석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공난숙 쪽에 가 있었어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오래 사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태석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정원이는 내가 살려야 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태석을 무너뜨려야 해. 한혜라는 이걸 사랑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 안에 권력 욕망이 섞여 있는 걸 본인도 알아서 괴로웠습니다. 드디어 재심 당일 공난숙이 증언대로 올라서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습니다. 공난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시선을 칼처럼 썼어요. 공난숙은 진태석을 똑바로 보면서 말합니다. 차기범 사건, 나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법정 안이 술렁였고 진태석은 웃지도 않았습니다. 진태석은 공난숙이 어떤 말을 꺼낼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공난숙은 여기서 다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더 미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끊어버리죠. 내가 가진 건 증언이 아니야. 증언은 시작일 뿐이야. 물증은 따로 있어. 공난숙이 물증이라는 단어를 던지는 순간 차정원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물증? 고민형 말고 또 있어?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공난숙조차 믿기 어려워졌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아군이거든요. 진태석은 그날 밤 바로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진태석은 진세훈과 주영채를 불렀고 진세훈은 오히려 기회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가 먼저 치면 돼요. 진세훈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눈빛은 전혀 아버지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 손목을 잡아내리며 말합니다. 지금은 감정 말고 계산. 그러고는 진태석에게 아주 조용히 제안했어요. 차정원이 찾는 금은방 아저씨, 우리가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 입을 돈으로든 겁으로든 닫아버리면 재심도 끝이에요. 진태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날 닮았구나. 그 웃음은 칭찬이 아니라 소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정원 쪽에도 작은 반전이 들어옵니다. 조미향이 차정원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조미향은 납치당했을 때 우연히 들었다고 합니다. 금은방 아저씨가 이미 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 누군가 그 사람 해외로 빼놨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해외로 빼놨다면 진태석이든 누군가든 이미 손을 쓴 거죠.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늦었어?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는데요. 아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세미는 그 밤 한혜라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엄마, 정원 언니가 어릴 때 왜 고민형을 숨겼어? 한혜라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진세미가 울먹이며 다시 말했어요. 엄마는 정원 언니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거야. 아니면 엄마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한혜라는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표정을 보입니다. 한혜라는 진세미를 끌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둘 다였어. 그래서 더 미안해. 그 말이 진세미에게는 더 잔인했어요. 엄마가 솔직해지는 순간 딸은 더 이상 모르는 척으로 버틸 수 없으니까요.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는 결국 아직 금은방 아저씨를 찾지 못한 채 파파금파라는 이름만 쥐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차정원은 자기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는 걸 느껴요. 차정원은 한때 주영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가짜 정체는 이미 수면 위로 떠올라 있고 진태석과 주영채는 그걸 다시 들춰 차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들 겁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낮게 말합니다.
내가 주영채로 살았던 걸 다시 끌고 나오면 사람들은 증거보다 소문을 먼저 믿겠지? 주하늘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누구 입도 못 막게. 마지막으로 진세훈의 욕망이 가장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쓰려고 합니다. 진세훈은 속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피가 아니면 책임도 없다. 그러면 더 막 나가도 된다. 주영채는 그 막 나감을 부추기면서도 동시에 진세훈을 통제하려 듭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무슨 수를 쓰든 건양그룹 회장 만들겠다며? 그럼 이제부터는 너 혼자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장이 되는 거야. 그 말 속 우리가 누구인지 진세훈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늘 한 발 더 멀리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차정원 쪽에는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남습니다. 공난숙이 증언대에서 물증을 언급했지만 그 물증이 고민형 파일인지 차기범 사망사고 동영상인지 혹은 전혀 다른 것인지는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차정원은 공난숙을 믿고 싶지만 공난숙이 한혜라와 손잡은 순간부터 마음 한켠이 계속 걸립니다. 공난숙이 진짜로 나를 위해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를 쓰는 걸까? 차정원의 그 의심은 죄책감이랑 섞이면서 더 아프게 커지죠. 이렇게 해서 다음 전개는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차정원, 주하늘, 진세미는 금은방 아저씨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파파금파라는 실마리를 쥐고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공난숙과 한혜라는 진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재심에서 한 번 증언을 꺼냈지만 결정타는 일부러 남겨둔 채 다음 판을 준비합니다. 진세훈은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알아버린 뒤에도 멈추지 않고 건양을 먹으려 들고 주영채는 그 욕망을 이용해 더 큰 권력을 설계하죠. 그리고 진태석은 누군가의 입이 열리는 순간마다 더 잔인하게 입을 없애는 방식으로 반격할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고민형 속 녹음 파일이 열어젖힌 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로 가는 문 앞에 놓인 경고였다는 거죠. 그 문을 열면 차정원도 주하늘도 진세미도 공난숙도 한혜라도 다 다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차정원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차기범의 무죄를 밝히는 순간 이 드라마의 판 자체가 뒤집힐 테니까요. 그리고 그 판이 뒤집히는 순간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적인지 우리가 믿어왔던 이름들이 전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회차도 더 촘촘한 떡밥 정리랑 사이다 예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